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고정숙 총무팀장입니다. 박규석 인사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기정 예산액은 356억 4,627만 5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3억 5,96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360억 594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 시민과의 대화 채널 다양화입니다. 안성시 및 기관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와 시 소속 직원들의 축하연 등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 경축기를 제작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63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9쪽 이통반장단 지원입니다.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별로 운영 중인 팩스 고장에 따른 교체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설 이통의 팩스 설치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 330만 원을 추가 계산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01쪽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국의 벤치마킹 및 해외 연수, 상위기관 포상 연수 등에 필요한 여비 지원을 위해 국외 업무 여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인력 운영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 12월 31일자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으로 올해 1월 4억 1,721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2024년 명예퇴직자 수당 지급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3년 경기도 민자운동 관련자 6명 지원사업 및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1명 지원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금 3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장 경축기 제작 및 운영 계획 봐주시면 이게 뭐 하여튼 축하하는 걸로 이게 이제 가는데 지금 비용이 이 물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뭐 5만 5천 원 한 번 나가는데? 네, 행정과장 최정수입니다. 관내는 저희가 이제 직접. 와서 찾아가고 저희가 또 회수하고 직접 할 거고요. 혹시 관내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50회 정도 그 배송비를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관내 행사로 있을 겁니다. 관내로 갈 때는 5만 5천 원 드는 거예요? 네, 이제 많지는 않다. 우리 그 관에는 보통 한 50회 잡으신 건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그럼 50회. 50회가 적은 것 같지는 저희가 않은데. 이제 저희 직원들 결혼도 있고 이제 축하할 일이 이제 혹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소속 직원들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화환 보내도 될 것 같은데 화환 안 되나요? 선거법 때문에? 네, 화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예산이 적게 들어요. 더 예. 보니까 화환이 요즘 뭐 3만 몇천 원짜리 있던데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예산 보니까 그 화환도 한 5만 원짜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소속 직원들한테 할 수는 있는데 네. 경축기는 한번 제작하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화환보다 그동안 예산 관계상 직원들한테는 화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졸업 여행 우리 공무원들 가잖아요. 그때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그 배우자까지 같이 하는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없는 거죠 아직? 네, 그 국민권익위에서 네. 그 가족까지 동행하는 거는 그 권고를 하지 않고 있어서 처음에는 그 가족 동반으로 저희도 조례로 담아서 근데 있는 시행을 게 하다가 있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있는 지자체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럼 권익위에서 그렇게 나온 뭐 그런 것까지 권익위에서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그 뭐야 공무원 그래도 한 30년 정도 하고 졸업여행 가는데 그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거는 좀 제가 보면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도 권익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심성 아 그래요? 여행이라고 그래, 선심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인력 운영비 103페이지 보면 이번에 명예퇴직자가 6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구 어떤 분들 말씀하세요? 지금? 아, 그 명예퇴직자가 해마다 보통 한 연간 6분, 7분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1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년이 아니고 조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한 8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12월 30일 퇴직하시는 분은 그 이제 올해 1월에 명예퇴직을 지급하게 되는데 조기 퇴직자가 작년에 많다 보니까 그 명예퇴직 수당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명예퇴직 수당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까? 5천으로? 네, 그 자녀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최대 금액은 틀릴 거 아니에요? 네네. 수당 자체가 네. 명예퇴직 수당은 네네. 대략 6명 정도 좀 계획이 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1년에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로 사이에? 퇴직을 하시는데 하반기에 좀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공무원 그 복지 지원에서 해외 연수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담으셨는데 이게 꼭 그 이번에 해외 연수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코로나 전에 해마다 해외 연수비를 1억 정도 예산을 담아서 그동안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해외 연수를 거의 직원들이 가질 못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돼서요. 그래서 금년에도 본 예산에 이제 1억을 요청을 했다가 이제 5천만 원만 반영이 됐는데 현재도 지금 상반기에 지금 5천만 원 거의 소진될 예정입니다. 혹시 꼭 그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 연수를 그 꼭 이번에 그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게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되면서 내년도 선포식에 앞서서 그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일본에서 있어요. 그래서 9월에 뭐 지금 관계되시는 공직자하고 또 가야 될 그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 계획이 있습니까? 네네. 한 몇 분 정도 갈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한 5명, 6명 5명? 정도. 예, 예.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나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지금 이제 저희 그 정보합동 평가를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재난 분야에서 그 재난 담당자 그 선진 도시 벤치마킹을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보합동 평가에서도 재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외 선진 그 행정을 배우고 오라고 그거를 또 평가 지표로 넣어서 그것도 좀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 네네. 그 부분도. 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추승혁 의원입니다. 저도 축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무원들 결혼식이나 이런 행사 있을 때는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화환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경주금을 드렸어요. 경주금. 경조금을 네. 어느 정도? 한 5만 원 범위. 5만 원. 그럼 예. 비슷한 거네요. 실제로는 예. 축기를 하는거나 다만 이 축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안성시 관내는 이제 직원들이 지금 설치하고 회수해오고 하니까 이제 비용은 안 드는 거고 제작할 때만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되는 거고 외부는 사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외부는 뭐 우리 직원들이 외부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끼케봐야 뭐 경기도 체육대회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절감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질문 드리고자 했던 게 이 실내는 아니 저희 관내는 사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접 회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관내에서는 그러면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그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가져가야 되고 기관사회 단체에서 행사 있을 때도 기관사회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이제 대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갈 네. 겁니다. 이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 경기도 내에서만 이 축기 가지고 있는 시장 몇 분 정도 좀 계시죠? 지금 경기도에도 이미 가까운 데는 용인, 이천, 또 경기도청, 성남, 화성, 수원 이렇게 많이 하고 다 있고요. 있네요. 네. 경기도 말고 타 시도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이 아까 비용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절감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특원 의원입니다. 축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기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근조기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어떤 그 일이 생기면 다 이렇게 원하시면은 지금 다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단체에서 요청해서 갖다가 게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동안도 조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경축기 같은 경우 아까 그 애경사일 때 이제 약 5만 원 정도로 축하해 주시는 걸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가 가면은 저거는 안 갑니까? 기만 보내냐고요. 그 경조비 말씀하시는 거. 네네. 경조비는 별도로 기도 하시는 가고 거고. 경조비도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설명에 따르면 이 경축기가 가면 경조비는 마치 안 가는 것 같은 경조비는 이제 소속 경조비 직원한테 하실 수 있는 경조비 거고 따르고 저희는 이거 지금 경축기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조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부의금 따로 근조기 따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그거 이제 뭐죠? 이해충돌 방지법 이렇게 교육에 보면 그 화하는 15만 원까지 하하는 그러니까 그 15만 원 금액까지 그다음에 이제 현금은 이제 그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저기 그 화환이 10만 원일 때 5만 원이 남으니까 그 5만 원하고 합쳐서 10만 원으로 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는 기 따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다른데 관내는 실질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관내는. 그런데 지금 관외가 그 택배비로 해서 다시 회수하고 이 말씀 주시고 한번 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 바뀌시면은 이거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기들을 계속적으로 그 시장님이 재선하시고 이러면은 그 별반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제 바뀌시게 되는 경우는 보통 한 4년에 한 번 정도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한번 준비해 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결혼하고 행사 때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일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까 축하환 같은 경우가 갈 때 뭐 물론 이제 그게 보통 보면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한 번 쓰고 없애버리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업체분들도 이게 그 맨날 시장 활성화, 뭐 소상공인 시장 활성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화원에서 그만큼 좀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동안 이제 직원들한테 화환을 보내줬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화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경축기를 네.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의회 의장님도 이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또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네, 약간 낭비성이다 화는 낭비성이다 그런 얘기 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 부분이 좀 이게 어느 것이 딱 정답은 없는 거라 네,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지원 아까 우리 말씀 주실 때 해외 연수비가 이제 5천 지금 추가로 5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시민 아까 안정과 말씀 좀 주셨는데요. 시민 안정과는 이번에 포상 받으셔갖고 그 해당 그 안전 관리된 부서하고 이제 갈 계획이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과 부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시민 안정과에서 예산 설명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포상 받은 걸로 움직이시려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을 했습니다. 1억 올라왔던 것을 왜냐면 이 정도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좀 감했던 건데 이렇게 도로 올리시면 아니 그러면 그때 다 주지 뭐하러 본 예산에서 예 감을 하고 지금 추경에 다시 주게 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감했다고 감한 부분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는 솔직히 좀 긴축해서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막 예산들이 특히나 도로하고 그 상수도 이런 쪽들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많이 확보를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여기 총 보니까 20명 정도 계산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좀 몇몇 좀 5명 보낼 거고 뭐 몇 명 보낼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시민 안정과는 그 안정과 관련해서 그 부서들은 시민 안정과에서 잘 취합해서 갔다 오시는 걸로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그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시민 안정과는 그거는 저 저기 국내 제가 제주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거는 네, 저 제주도 하는 워크숍 네. 별도로 그 시민안전과에서 올린 거고 네. 이 5천만 원 아까도 뭐 과장님이 네. 뭐 얘기했듯이 매년 해외 가는데 뭐 저 중앙부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5천만 원 편성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이미 다 얼추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직원들이 이제 갈 기회를 많이 놓치고 뭐 지난번에도 벤치마킹해서 좀 좋은 새로운 기회를 가지시라고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럼 필요성은 좀 더 어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1억을 세워줘도 사실은 다 저희들이 못 보내요. 사실은 그것도 걸르고 해서 좀 꼭 필요한 부분만 보내는 이게 부분이라 부서별로 몇 분 정도씩 혜택이 됩니까 보면? 부서별로보다는 그 시책별로 좀 많이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이쪽 부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서가 빠지고 다음엔 다른 부서가 이렇게 가시게 되는 상황이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가급적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미 5천만 원 세워주신 건 얼추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발생되면 지금 직원들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 상반기 때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반기 때요? 아니 지금 다 소진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지금- 내역은 별도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목 시민안전과장 배석했습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 배석했습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배석했습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 배석했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과 기정 예산액은 114억 9,317만 8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5억 2,29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20억 1,61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업비 총 6,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업무 역량 강화 오코시 비용에 4,500만 원, 긴급재해 대응 사업 비용 1천만 원, 5개 소화전 신규 설치 비용 9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중대 사고 및 고장 시 승객 구조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13조 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성립 전입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쉼터 내 보일러 수리, 수선 및 방안 용품을 지원하고자 교부받은 도비 보조금 2억 4,350만 원을 확보하여 계산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15조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우기시 저지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중면 일대에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 사항을 사전에 미리 알려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취소하고자 2023년 여름철 풍세 종합평가 우수기간 재난관리기금 3억 원으로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7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위원 위탁 용역사업 입찰 전에 1억 1,580만 6천 원을 감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2,125만 8천 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아까 전략 기획 담당관에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기 놓쳐서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책자에 서류들을 계속 끼워놨는데 이게 뭐냐면 임시회 열리기 지난주부터 그 부서별로 오셔서 설명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예전과 다르게 각 부서별로 사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쫓아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의원님들을 만나려고 대기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못 만나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임시회나 정례회 한 일주일 전에는 사무실을 많이 좀 지켜주시면 좋은 설명 듣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시민안전과에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한파 쉼터가 저희 안성에 어디 읍면동에 있는 건가요? 네, 시민안전관 장명훈입니다. 저희가 한파 쉼터는 이제 경로당으로 이제 지정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 마을별로 다 경로당이나 네, 한파 쉼터. 경로당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한파 쉼터로 지정돼 있는 그 사업을 그 작년에 이제 예산을 2023년도 올린 사업이 도비로 100% 돼 있고, 저희가 저는 한파 쉼터로 돼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불하고 이제 보일러 수리를 읍면동에서 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받았어요. 아, 네. 그러면 경로당 보일러 그 경로당 수리랑 별도로 어쨌든 그 거기 보일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네. 이런 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보일러 수리가 들어간다는 네. 말씀. 네, 이제 보일러가 그 경로당 안에 이제 설치가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청소를 안 하게 되면은 그 열 효율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이제 노인 회장님이나 이제 경로당 관리하는 또 이장님이나 이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54개소에 대해서는 보일러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한파 쉼터긴 한데 뭐 특별한 한파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사용되는 건 아닌 거네요. 예, 이제 경로당 쪽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제 화재도 저기 미양면에서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보계면에 화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혹시 시민안전과에서 화재나 또 얼마 전에 원곡면에서 또 산업재해 사망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뭐 산업재해 사망이나 화재 사건 사고나 이런 거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화재가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화재가 좀 작은 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직접 이제 운영해서 좀 그 진화를 하는데, 저는 그 화재가 좀 크면은 저희가 그 시에서 이제 포크레인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지금 지원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진화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나 안전사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네.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이 어디를 어떤 사건들은 적게 일어나고 어떤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니 이런 쪽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볼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시장님도 그런 계획이 좀 내용이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한 3년치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저희가 분석한 아. 결과를 예, 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우선 어제 그 오후에 발생한 그 미양면 우리 그 동성화인태 그 긴급하게 출동하셔갖고 현장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또 그 알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 바로 그 연락을 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동성화인택이 지난번에도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화재가 발생하는 거는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긴급하게 다들 이제 출동하셔가지고 함께해서 그래도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게 가장 다행이라고 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화재가 보면 보통 난 곳이 뭐 축사도 마찬가지고요. 공장도 난 곳에서 보통은 다시 또 이렇게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왜 좀 어떻게 하면은 그걸 좀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귀갓길에 연기가 막 올라왔으면 봤는데 현장에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현장은 안 갔습니다. 가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황 보고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했는데요.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번 예산 추경 예산안 관련돼서 우리 이제 앞서 우리 이제 그 황윤희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일주일 전에는 좀 자리를 지켜줘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이제 언제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아니 그 각자 그 의원님들 실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무작정 올라오셔가지고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고 올라오시면 기다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텐데 우리 거 부서 중에서 이제 거의 많이들 와서 이제 설명 주시고 급하게 하셨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본 의원이 그 미리 사전 설명 국별로 나눠서 사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대기하고 기다려서 설명하려고 하시다가 못 잡고 도로 막 이제 밀려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국별로 이게 무슨 갑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국별로 사전 설명 듣는 거를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시면서 했던 것도 똑같은 사전 설명입니다. 과별로 들은 것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내서 그냥 국별로 얘기를 들으면 업무 간 서로 알게도 되고 그러다 보면 부서 간 업무 협조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전 설명을 들은 게 문제가 돼서 본 의원도 이 사전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시간 가급적이면 맞춰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바꿔줄 것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이제 본 설명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그 설명하시기가 좋은 부분들이 그리고 시간도 좀 절약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건 어떠세요? 국별로 사전 설명 듣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자료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부서를 부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의사과랑 사전 설명 듣고 나서 네.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그 과만 따로 별도 미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들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봤을 땐 설명하신 부서가 훨씬 더 예산도 확보도 잘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이번 그 재난안전관리 그 워크숍 비용하고 해서 총 6,4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 시민안전과 지금 포상금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본 예산에서도 설명했듯이 하셨지만 네. 그 부분이 네, 시민안전과에서 장영훈입니다. 저희가 그 재난안전 관련해서 지금 8천만 원을 좀 받은 그 예산 중에 네. 저희가 이제 4,500만 원은 재난 관련 그 강한 워크숍으로 했고 긴급 재해 그 조치 비용으로 전에 저는 그 행정감사 때 저희가한테 그 공고사항으로 이제 긴급 재난 관련해서 좀 예산을 시민안전과에서 세워서 좀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이제 세우려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 1,000만 원만 세워서 전에 이제 금강면 쪽으로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의원님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 한 100만 원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을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올해 이번 그 추경의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바로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우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긴급 재해 대비 조치 비용 여기 담겨져 있어서 사실 상당히 반가웠고요. 이게 우리 박종철 국장님께서 지난번 때도 그 제가 금강면 그 하천 그 문제가 있다고 그 누차 얘기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즉시 조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뭐 예산이 어디서 이제 이 정도도 없어갖고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장님이 면에다가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서로 우리 부서께 아니다. 사고가 나면 시민안전과가 되니까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시민안전과에서 좀 예산이 좀 섰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본 예산에서 한 푼도 안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그 포상 받은 거에서 일부를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셔서 이제 본 의원 입장에서는 참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불편하면 위험하면은 안전 조치가 필요한데 그 금액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라 이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제 조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번에 네, 장마 시민안전과 되기 예, 바로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저희가 통과가 되면 예산 네. 확보가 되면은 5월 초면은 지금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좀 설치를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좀 수로가 있어서 수로 옆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사이가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저는 어르신분들이 그쪽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걸로 확인돼서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게 바로 조치가 안 돼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즉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네.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곳곳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 긴급 조치 취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좀 잘 편성을 좀 해주셔서 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혹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5개 소화전 이 신규 설치하는 곳 혹시 위치가 한 몇 곳 정도가 될까요? 예, 시민안전관 장명입니다. 저희가 그 5개 그 소화전은 저기 84개소를 저 3개년 동안 이제 하려고 좀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2026년도까지 그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한 개소 좀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지금 그 위험 그 사항이 좀 있는 곳을 이제 소방서하고 좀 협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거는 딱 어디 설치한다는 것보다는 소방서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구도적으로는 좀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00만 원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다 그러십니까? 네. 저기 보면은 지금 시민안전과는 지금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그 도비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비도 지금 2억 4,350만 원 확보하셨고 또 이제 그 스마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일중면 신흥천 일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걸로도 지금 3억 원 도비 확보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내려오나요? 아니면 이렇게 잘 우리가 예산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을 잘 하셔서 이렇게 확보가 되셨습니까? 예, 시민안전관 장명입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그 5억 5천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근데 5억 5천 중에 저희가 이제 도비로 내려온 그 3억 있는 거를 별도로 저희가 그 우리 시 그 재정도 그렇고 요거를 좀 꼭 필요하고 저희가 그 일주 2주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그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한다면 408억 원을 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3억 정도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행안부나 도에서도 안성시에서 그 신흥천 부근 일주 그 지구가 위험하니 빨리 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3억 원을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일주 신흥천 말고도 또 이제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씩 도시 더 확대해 나갈 네, 예.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지금 1차적으로는 우리가 2020년도 7월 달에 집중으로 인해서 그쪽 일주기 그 재난 지역으로도 선포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죽을 먼저 하고 거기 하주천 마을이 있는 쪽도 항상 비가 오면 청비천에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그 현장을 신흥천하고 하가천 있는 쪽으로 상가천 있는 쪽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희가 당황지구 쪽으로도 좀 검토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당황지구도요. 예. 예. 이렇게 일단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물론 시민안전과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그 각 해당되는 또 부서들이 함께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상 받아서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 시민이 좀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 제가 이중섭 의원입니다. 이어서 그냥 그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뭐 여쭤볼게요. 지금 계측관리 시스템이 현재 이쪽 저희 안성에는
지금 현재 어디 많이 돼 있습니까 현재? 시민안전관 전문입니다. 저희가 산세태지구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고삼지구나 저 금강면 이쪽으로 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정도 제가 운영을 두 하고 군데 있습니다. 정도 운영하고 있다. 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상당히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산사태는 이제 뭐 저기 예를 들면 그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무너지려고 그러면 먼저 이제 산이 좀 흔들리고 어떤 그 계측에 저기 문제가 이제 뭐 전파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 그 상황실로 재난 상황실로 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 보면은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저지대 주택도 있고 거기에 뭐 농경지 침수 피해 때문에 이제 우려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지대에 있는 주택들이 피해를 본 적이 많이 있나요? 지금 그 신흥천 있는 쪽에는 이제 농경지가 많고 비닐하우스하고 이제 많은데 이쪽 그 하주천 쪽으로는 그 저지대로 돼 있으면서 이제 빌라라든가 그 주택은 본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본 사례가 있다. 예. 인명 피해는 없고 인명 피해는 없고요. 피해만 본 상태 예. 사례는 있다는 얘기죠. 침수를 좀 하고 저 바닥에 방바닥까지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펌프장을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상황입니다. 펌프장은 예. 우리가 그 하천을 좀 올려서 그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저 담수된 거를 펌프장으로 해서 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비천이 수위가 올라가면 그 상가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합류가 되는 데는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변 농경지서부터 이렇게 차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예. 어차피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예, 예방 실제로 차원입니다. 피해가 됐을 경우에 그걸 또 하려면 펌프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예, 얘기죠. 펌프장하고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그럼 되는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것 같은데 하게 되면 하고 있어요? 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신흥이에요, 그쪽 신흥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그 화봉천 있는 쪽 새마을 금고 있는 쪽 있는 거 하고 지금 저 터미널 있는 쪽으로는 지금 6월 전 7월 전까지는 올해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쪽 시내 여기는 얘기하시는 거죠? 위치는 조금 저 아래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 공모 사업으로 해서라도 좀 받아서 좀 하려고 선제적으로 지금 이거를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은 의원님도 좀 말씀하시지만 한 3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잘 해서 미리 또 올해라든가 내년에도 혹시 또 집중호우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저희가 저는 펌프 가압장이든 펌프장이든 퍼내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예측만 예산을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어차피 문제가 생겼을 텐데 예산을 생길 것 지금 같은데.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요? 보니까 저희가 그 총 예산을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408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408억 원을 한 번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4월 그 17일 날 세종시에 가서 발표를 하고 온 상황인데 그 도에서는 한 4건이 좀 올라갔는데 그 도에서 저희 시 그 등수를 이렇게 높이를 안 줬다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구두적으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통합 관리 시스템도 중요한데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펌프 가압창을 펌프징을 해가지고 그게 시설이 더 우선은 아닌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카메라하고 이런 거를 거기다 같이 다 다를 거예요. 카메라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도 우리 재난 상황실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물이 차 오르는지 안 오는지 그러면 저희가 방송 시설을 지금 다 돼 있거든요. 예방송 시설을. 그래서 방송으로 주민들 대피하시라 어떤 그런 그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미리 예방을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어제 제가 미양에 갔었거든요. 저녁 때 이관실 의원하고 갔었는데 그 의용 소방대 그분들이 어제 저녁 때 나와서 이제 교통 정리도 하고 또 뭐 간식도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제 자기네 돈 들여서 소화기나 뭐 이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거 그걸 다 자기 돈 들여서 사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민안전과에서
긴급 재해 대응 산업 사업으로 그 의용 소방대에다 그런 걸 해줄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급해 주는 기술 경영 대회에서 저는 그 1,400만 원을 저희가 그 의용 소방대 날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를 카니발 차가 없어서 지금 동부권 서부권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신차를 하고, 그 오래된 차는 이제 올해 이제 폐차를 하는 거로 돼 있고, 저희가 저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굴삭기 포크레인을 저희가 그 조그만 그 불이 났을 때는 말고 이제 어제처럼 저 1단계가 아닌 2단계 정도, 이 정도 나게 되면 저희가 포크레인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 진화를 하는 그런 사업비를 좀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들어봤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제 각자 내서 이제 그 응급 조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도만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서 그 예방적 효과 면에서는 그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어제 그 회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좀 검토해보고 네. 가능하면 추진할 계획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특근 의원님. 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좀 요청했습니다. 발언권 요청했는데요. 그 재난관리 그 포상금으로 재난관리 아까 이제 받으신 것 중에 일부가 그 재난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4,500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긴급 재해 대비 조치 비용 또 세우셨던 거고요. 자, 여기 워크숍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우리는 설명을 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도 그 내용을 좀 더 아시는 게 요즘 의회 방송들을 좀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재난 대비 재난관리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요게 이제 어떤 부서들이 이렇게 함께 가셔가지고 이 워크숍을 했을 때 그 발생되는 효과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자명훈입니다. 저희가 그 재난관리 평가제 역량 강화는 저희가 그 부서는 관련 부서는 행정과나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하수도과 보건위생과 축산정책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저는 1기, 2기로 해서 이제 45명을 이제 책정을 했는데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희가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저희가 우수기간, 올해도 우수기간, 2년 연속 우수기간이 됐습니다. 그게 저는 작년에도 저희가 일본 벤치마킹을 갔다 온 가점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온 결과 우리가 일본이라는데도 지진이라든가 어떤 재난이라든가 거기에도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안성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볼 때 저희가 자부심이 좀 또 생기는 이유가 우리 안성에 돌아가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워크숍을 좀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내년에도 또 우수기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전 관련해서도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좀 어떤 그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뭐 시민안전과도 매일 이제 야근도 하고 어제처럼 저 불도 많이 나고 또 좀 있으면 저 우기철이 되면 우기철 관련해서도 밤을 많이 새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저희를 안성 전체를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어떤 그 총괄적인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성이 좀 안전하고 사건 사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은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러면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서들이 함께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 간 업무 협조도 네, 단합심이 생깁니다. 더 잘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워크숍을 다녀왔을 때 선진지 견학일 경우에는 그 세부 이제 그 위험 대비 그 계획을 좀 더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진지 가서 이제 또 배워도 오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혹시 교육하는 강의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어떤 교육 있으시면 어떤 교육을 좀 진행하고 계신지.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그 제주도에 이제 방제센터라든가 좀 있는 데를 견학을 가서 좀 제주도도 어떤 시설이 있나. 근데 이제 저희가 저는 일부 교육도 있지만 좀 편히 좀 쉬었다 오는 것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1년 내내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또 성과를 냈는데 그런 그 성과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저 젊은 친구들도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힐링도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일만 하는 그 안성시청이 아니라 딴 데 가서도 힐링을 해서 거기서 메모를 해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하면은 더 좋은 안성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저도 동감합니다. 웬만 일만 하는 것보다 열심히 했을 때 그 포상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예 동의하고요. 자 그러면 내 갔다 왔을 때 혹시 그 직원별 설문지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어떤 것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좀 더 받고 싶은지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이런 혹시 설문 계획도 있으십니까? 아직 뭐 그것까지는 저는 미처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부의장님이 그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교육을 갔다 온 다음에 좋은 점, 안 좋은 점, 또 우리가 향후에 더 어떤 좋은 장소를 가서 또 보고 우리 안성시에 접목할 것인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네.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저기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 마지막 날 정도에 분임 토의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느꼈던 거와 더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해서 네, 설문이 온다면 다음번에 그 어떤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실 때 보다 좀 알차게 그 이러이러하게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말씀하시기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시기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하신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이선화 세정팀장입니다. 김미정 취득세 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태 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정과 기정 예산액은 7억 878만 2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5,50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7억 6천 38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쪽 시세 부과는 골프장 재산세 관련 심판 청구로 산림 기술사를 통한 원형 보존지 및 조경지 면적 등 산림 실태조사 실시하기 위해 2,11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25쪽 세수 증대 활동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세정 업무 워크숍 개최 등으로 3,35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27쪽 반환금 기타는 2023년 세수 증대 활동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분 3만 1천 원, 2023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40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 경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그 123페이지 시세 부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골프장 원형 보존지 실태 조사를 전에도 보면은 계속 있던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예. 네, 세정과장 공천도입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기왕에 그 산림 실태 조사를 저희가 기술화를 써서요. 우리가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이제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다시 산림 기술사를 통한 산림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그 환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그 4년치 환부를 해줬는데요. 그때 산림 평가 보고서상에 그 원형 보존지로다가 신청한 면적을 100% 해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55%만 인정을 해주고 45%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그 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림 기술사를 통한 산림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나머지 그 45%도 원형 보존 임야니까 그 환불을 해달라고 다시 재신청을 한 사안이고요. 저희도 이제 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도 산림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직원이 이제 현지 가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해서 타당한지 이제 자세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 안성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산림 기술사를 통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그 산림 평가 보고서가 있거든요. 5년 전에 작성한 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심판 청구라 그래도 저희가 환불을 안 해줄 것이고요. 변동이 있어서 그 환불 신청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환불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제 골프장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라 그러죠? 회원제 말고 일반 나인홀 같은 경우도 그런 골프장도 다 대상 아닌가요? 그 조경지가 이제 그 분리가스에 중과되는 거는 회원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2015년 이전에는 그 조경지가 그 조경지로다가 등록이 되면 무조건 그 4% 중과를 했거든요. 했는데 2015년도에 이제 그 판결이 비록 조경지로 하더라도 그 일반 임야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과하는 거는 과하다 해서 그 이후로다가 전국적으로다가 다 환부 신청이 들어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뭐 길게는 5년치 저희가 이제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 안성 CC, 신안 CC,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안 CC 해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안성 CC도 저희가 5년치 다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 지금 원형 보존지가 돼 있다면 네네. 그거는 그 재산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쉽게 부과를 하는데 네. 중과세를 하지 말고 중과세를 그 별도 합산 하라는 그런 사안이고요. 예, 별도 합산은 그 세율이 그 중과세를 하면 4%고요. 별도 합산을 하면 0.2에서 0.4%까지 한 뭐 그걸 조정하는 게 있구나. 20배 차이 납니다. 예. 많이 나네요. 그래 지금 결론은 지금 우리의 정회원제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블릭장도 다 이게 다 관여돼 있는 거 아닌가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시설로다가 사용하는 데는 별도 합산이에요. 중과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회원자만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회원자만 예. 해당된다. 자,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세대 증대, 세수 증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353만 9천 원이 100% 도비로 내려와서 일부 이제 그 워크숍 세정 업무 관련된 워크숍 다녀오실 거고 일부 사무용품 구입하시는 걸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익히 100% 도비 지원 받는 곳이 31개 시군구가 똑같이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성이 잘하셔갖고 받아오셨습니까? 네, 세정과장 공천입니다.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수증대 활동비는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러니까 몇 년치 한 번도 안 바뀐 것 같은데 7억 원 도에서 7억 원 예산으로다가 세수 규모로다가 해서 그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31개 시군에 7억을 세수 규모로 다 배분을 하게 되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300만 원, 뭐 1,400만 원, 뭐 그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3,300만 원 배정을 받은 거는 작년에 그 도세 목표 달성을 위한
그 특별징수대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그룹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다가 2천만 원이 추가가 돼갖고요. 저희가 3,300만 원을 시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더 받아오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포상을 네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좀 잘 옷가 반영도 잘 좀 해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야 또 동기부여돼서 또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칭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네, 아까 얘기가 나와서 좀 보충 질의를 드리면요. 사전 설명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 2019년부터 23년까지 회원제 골프장 그래서 환급해준 액수가 나오는데요. 그 위에 보면 재산세 부가세액 합계가 19년부터 23년까지가 127억이라고 나온 게 이게 이 세 개의 회원제 골프장에게 19년부터 23년 동안 거둔 재산세 합계액이 127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도입니다. 네네. 그 2019년도에 8억은요. 원래는 그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2018년도에 그 110평방미터 중에 22%가 조정지인데 요거는 원형지라 환급을 해달라고 해서 20억을 환부 신청을 한 사안인데요. 네네. 저희가 55%만 인정을 해서 네네. 4년치만 해서 8억 원을 4년치 8억 원을 환불을 해준 거고요. 네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시 씨도 5년치 그 환불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신안시 씨도 5년치 환불을 해줬는데 여기도 이제 똑같이 뭐냐면 조경지라고 해서 산림평가 보고서에 그 원형지로다가 쓰는 조경지로 해서 신청한 걸 100이라고 보면요. 저희가 그 50%, 60%그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나머지 그 인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베네스트 골프장처럼 들어올 확률이 또 있긴 있습니다. 추후에 두 군데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이번에 이제 다시 5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요. 그 5년 골프장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형 보전지는 그 저희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형 보전지를 훼손하게 되면 검찰 고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년 전이랑 변동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원형 보전지로다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추가로다가 환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골프장을 갈 수 있나요? 들어가도 되나요? 그거는 어차피 이제 수시로다가요. 네. 예, 그거는 협조를 구해서 가능합니다. 협조를 구해서 뭐 임의의 불시 방문도 가능하고 뭐 이런. 그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갖고요.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는 저희의 이제 그 세무 업무에 이제 그 저희가 활동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말씀하시길 매년 현황 판단을 좀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은 드론 같은 걸로도 촬영이 다 돼서 이게 드론 공중에서 촬영하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실제로다가 현장을 보는 것보다 그 지금은 GIS 이제 우리 그 공간 정보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게 이 세 개 회원제 골프장에 연간 부과하는 재산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재산세 규모가 전체 100으로 보면요. 지금 한 거의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 정도. 15에서 20% 그 정도 환급해 사이. 주는 규모가요? 아니요. 전체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그러니까 저희 재산세 중에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 네네네.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규모가 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안성시 전체 재산세 중에 네네, 이 세 개 골프장- 골프장만 15%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 배석했습니다. 허희경 세입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이철우 지방세 체납팀장 배석했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과 기정 예산액은 7억 1,378만 6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3,64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7억 5,02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쪽 세액 수입 부과 관리는 차세대 세액 수입 프로그램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시스템 변경으로 재증명 신용카드 결제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 1,5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3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체납 고지서 구입 및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수수료 등 2,107만 5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어제 공도에서 징수과 그리고 어머니 방범대 해병전우회와 함께 민간이 함께 체납 차량 야간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저도 좀 다녀왔었는데 어제 일제 단속 성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행정을 저희 징수과만 체납 징수 활동을 하는 것보다 민간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징수 활동을 하면서 체납액 징수 활동은 공무원이 하고 민간 참여하는 해병전우회하고 어머니 방범대는 교통정리나 차량을 이렇게 혼잡하는 거를 예방하는 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으로는 영치 13대, 예고 23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36대 2,500만 원의 체납액을 실적을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 자동차세 체납 징수 체납 번호판 영치한 거는 2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예고는 1회만 미납된 차량들이?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이제 훈합제, 여러분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훈합제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고 거의 1년이 다 되면은 이제 1회고요. 2번이 부과되면 1년이 지났대 소리입니다.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는 관심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징수과처럼 체납액을 받는 부서가 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실태조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보완을 하고 증원을 해서 사실 직원들로만 징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징수하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태조사원이라든가 이런 외부에서 인원 충원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간 일제 단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일제히 하는 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사실은 징수과에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의원님 없어요? 요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요번에 징수 우수자 포상금을 받아왔더라고요. 1,000만 원인가요? 예, 징수과장 최승현입니다. 도세 징수 활동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납액을 징수하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경기도로 보내는데 그 도세 징수에 따른 경기도 31개 시군으로다가
도세를 금년도 전년도 받은 거의 실적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시군 31개 시군에 활동비를 보내준다 해서 2,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예, 2,100만 원을 가지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고지서 출력 위탁비, 체납 고지서 구입비,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 우편료, 그다음에 체납 징수 활동 영치 구입비, 또 특이한 거는 체납 조사 실태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업무 보고 했듯이 3월 달부터 여기 10월까지 6개월간 사용에는 6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달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하신 분한테 포상금을 주려고 10만 원씩 60만 원을 별도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 배석했습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한혁 공공건축팀장 배석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회계과 기정 예산액은 889억 3,212만 원으로 근본 추경에 39억 7,65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29억 86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활용 가능한 개발 대상지 발굴을 위해 공유재산 개발 대상지 조사 용역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삼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삼중면 사무소는 지난해 8월에 공사를 착공, 올해 말 준공을 기획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건축공사비 등 시설비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 사업관리 용역으로 감리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3쪽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서원면 사무소는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기획하고 있고 현재 그 지하층 터파기 중입니다. 건축공사비 등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으로 감리비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에게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47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3년 최종 순세계 잉여금 2,250만 1천 원을 반영하여 4,54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8쪽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입니다. 2023년도 결산 기준 확정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세출인 예탁금 4,54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에 대해서 우선 이제 쓸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시유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역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되어 있었던 게 원래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드릴게요. 네. 예, 회계과장 방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저희 과에서는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목적이 있는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각 부서에서 목적이 있는 행정재산은 그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관련법에서 1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대부는 거의 뭐 경장용이나 그 외의 용도로 대부를 주고 있고, 그 보존 가치가 없는 뭐 짜투리탕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이제 시유지와 이제 연접 이제 개발 대상지를 발굴한다라고 하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 관공소가 지어졌거나 지어지려고 하는 그 예정 부지들, 그 인근 주변에 있는 그 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용역으로 발굴되면 그것을 미리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확보하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이게 지금 이 건 같은 거는 저희가 그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특정 부서에서 주기장 같은 거를 주기장을 설치를 하려면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갑자기 구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국도비를 못 받거나 지연이 돼 가지고 그 신청을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각 부서에서 5년치 정도의 국도비 사업 신청할 거나 사업 추진할 거를 받아서 그 부서에서 만약에 주기장을 원한다, 뭐 3년이고 뭐 5년 있다 주기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 추진 예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실태 조사를 요번에 2,200 갖고 기존의 시유지 플러스 사유지를 전부 다 조사해봐서 그 정도 주기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동부, 중부, 서부에 하나씩 요청을 하면은 그 부지를 3개 정도를 그 부서에다가 현황을 주어서 그 부서에서 국도비 신청할 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비 2,200을 저기 지출함으로써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딸 수 있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 그 우리가 한번 신청할 수 있고 또 신청해야 또 거기서 선정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기회를 잡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삼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이게 2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삼중면에는 약 30억이죠. 예, 정도 추가로 지금 예산을 편성에 올라왔고요. 서운면 같은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1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기자재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확보하시고 나서 이제 추가로 또 이제 필요한 지금 연차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차, 2차로 계속 예산 확보를 하고 있으신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액 확보가 되시면 공사비에 차질이 없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또 추가로 될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그 2022년도 11월 달에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감안을 해서 그 120억 원으로 그 승인을 받았었고요. 이때 당시에 그 물가 상승 분까지 감안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중면, 서면 다 괜찮으시다는 거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BF 인증 설계로 받으셨죠? 네, 이거. 예비 인증 다 받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BF 인증 다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불편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 갔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그 BF 인증이란 자체가 무장애 공간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편해 보지 않고서는 그 부분이 불편함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 가장 단면적인 예로 그 장애인 그 주차구역 거기 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국가 그 유공자 이제 우대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탑승하고 내릴 때 이 비가림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그 탑승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보통 보면은 건물은 그 건축비는 우리 도시하고 우리 안성시와 다르지 않고 같은 비율로 건축비를 측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도 그렇게 주셨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된 그 자재를 보면 좀 많이 유행에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그 지금 용역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충분히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우리 안성이 지금 새롭게 건립되는 것들에 그 좀 시대에 뒤처지는 그렇게 건축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하나 더, 서우면 그 민간인 살고 계신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나중에 그 개인 그 자기네 그 민원 소지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 소지는 없었습니다. 그 옆에 다 쳐주실 겁니까? 펜스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거기 조치를 어떻게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용 가설 펜스를 한 4m 높이로 쳐져 있고, 그다음에 흙막이 공사할 때도 어느 정도 약간의 진동은 있었는데요. 사전에 그 구조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정밀 조사를 다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그 펜스 같은 거는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 공사용 펜스 걷어내고 나서 추가 발주를 해도 저희가 될 것 보면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단층이 아니고 건물이 이렇게 단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 2층까지 올라가니까 예. 2층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가정집이다 보니까 2층에서 안 내려다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건축법에도 참여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 해당 건물의 그 창문과 이 행정복지센터의 그 창문 간에 그 사생활 간섭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시설을 더욱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네, 기왕이면은 이렇게 외관상으로도 좀 미관상으로도 보기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원곡이 최근에 이제 개청을 했죠, 마지막으로. 지금 개청이 끝난 곳이 몇 군데죠? 저희 15개 읍명동 중에 지금 준공이 다 끝난.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그 최근 한 3년 이내에 미양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곡 공사가 작년에 끝났고요. 지금 3주 공사를 하고 있고 서운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끝난 곳은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두 군데 3년 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행 중인 곳은 최진식 건물로 따진다고 하면은 공도 행정복지센터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준공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면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새로 준공한 게 이제 두 군데, 최근에 두 군데죠. 공도랑 네. 1주까지 한다고 하면 네 군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군데고 예.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두 그러면 군데 삼죽 서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서우면하고 몇 아니, 군데? 서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지금 중 준공된 게 네 개소, 네 개. 예. 그다음에 공사 중인 곳이 2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추진 중인 곳이 안성 2동, 그다음에 양성 고3이 있습니다. 예. 3동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삼동도- 삼동이랑 서운도 예. 있잖아요. 서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진행 3동 중이고요. 서원은 진행 중이고. 그 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사실 지금 부적합 났다고 좀 들었는데 부적합하다는 것보다는요 재검토 요청 재검토 보류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투자심사 경기도 투자심사에서요. 이 경기도 투자심사에 다시 넣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경기연구원에서 현장 시사를 또 하고 갔습니다. 이 양성만 재검토 요청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양성하고 고3하고 전부 다 재검토 고3도 들어왔어요? 네, 두 군데 다 같이 내려왔었는데요. 양성과 고3 전부 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단가가 더 싸지 신축 비용보다 더 싼데 그런 검토 의견을 주었길래 저희가 지난달에 경기연구원에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도 받았었고 그다음에 또 재투자 심사 신청을 해서 오늘 현장 시사로 왔었고요. 다음 달에 심사가 또 2차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양성 시민들께서 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우리 안성시에서 다시 한번 좀 경기도에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도 시민청이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공사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도 시민청도 38국도랑 똑같이 부실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 38국도처럼 7년 8년 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실업체 계약을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도 시민청 공사 계약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입찰을 띄웠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 심사와 낙찰자를 선정을 하게 됐었는데 적격 심사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사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해당 업체에서 타 현장에서 있었던 체불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었던 거고요. 조금씩 그 사실을 공도 시민청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업체들도 알게 되면서 현재 18억 원 정도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1월 말까지 공정률이 3%였고요. 계획 공정률은 13%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저희는 행안부 계약 예규에 의해서 타결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공에 대한 만회 계획을 내라고 했었지만은 제대로 된 만회 계획이 들어오질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타결 내역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타결 내역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시공사한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그쪽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단과 함께 내역서 작성해서 통보할 예정이고 그에 대해서 불수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바로 또 조달청에다가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25년 8월 준공 예정이었던 게 사실상 뭐 1년은 최소한 미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현재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25년 8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26년까지도 못할 것 같고 이게 사실 지금 그러고 미지급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공도 시민청 현장에 발생된 체불금이 약 4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압류가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는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준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에 깔려 있는 4억이라는 체불금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법적으로 시에서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저희 안성시에서 뭐 계약한 건 아니라고 해도 이 조달청을 이용했다고 해도 사실상 부실업체랑 계약을 하면서 38국도로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도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빨리 해지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조금 빨리 찾는다고 해도 좀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좀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공도 은민들뿐만 아니라 안성 시민들께 기간 내에 준공을 못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추후에 좀 정상적으로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안성시랑 의회가 함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 네, 이준섭 의원입니다. 앞서 최승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업체 하도급 업체들이 지금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하는 부서 회계과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죠, 대책은? 과장님. 예, 회계과장 방소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요 내용을 언론도 그렇고 각종 홍보 매체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관에서 발주한 계약 중에서 하도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저희 연락처하고 저희 회계과로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좀 신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전에 그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가지고 그 하도하고 준공 이후에 하자 발생되는 걸 좀 이렇게 관리를 해달라 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그 조례에서 뿌려가지고 공사 진행서부터 공사 이후에 하자 발생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그 하도에 대한 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그 지역 업체 이제 하도급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기성금을 어차피 기성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기성금 나가면은 하도급 업체도 이제 기성금을 받게 돼 있는데 공정별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신고가 돈을 예를 들어서 못 받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금까지 없는 이유가 정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공사가 있는데 정식 규정에 의해서 하도를 주면은 그 하도에 대한 거는 건산법에 의해서 발주부서 공사감독관들이 관리를 하고 그 하도 관련되는 계약서를 계약부서에다가 대금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주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지금 타부서 예. 건설관리과라든지 저희 안성시청에 예. 지금 어느 그 관공사를 하다가 지금 공사가 스톱돼서 예. 지금 똑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 업체가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사를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역의 업체들도 기성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기존에 지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더군다나 이제 뭐 삼중 뭐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또 회계과도 이런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들 뭐 관리가 아니라 리스트를 받아봐서 지역 업체든 뭐 외부 업체든 간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역 업체만큼이라도 저는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저 관에서 그냥 문자를 주든지 애로사항이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민원을 접수해달라라는 걸 진짜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좀 과감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해주는 게 낫지 않는가 관에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주부서랑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식으로 하도 계약이 이루어진 거는 발주부서에서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관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성적으로 하도가 돼 있는 거는 그게 도출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출이 되면은 제재를 받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식 하도에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부서랑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해서 하도에 돼 있는데 그렇게 대금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솔선수범해서 예, 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괜히 나중에 돈을 못 받고 중간에 못 받아서 예, 예. 거의 뭐 지금 기성이 다 풀린 상태에서는 더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공지해주고 하는 게 예, 예. 제 생각엔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이런 문제를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해서 관에다 민원을 넣든지 어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잘 판단하셔서 예, 예.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삼중면거지 행정복지센터를 보니까는 지금 2023년도서부터 이게 지금 총 얼마가 나간 겁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금액이?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20억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이번에 30억, 그다음에 남은 금액이 36억 4천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공정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추경이 총 공사비가 120억에서 네, 지금 총 나간 게 83억 나간 거죠? 83억 6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36억. 네, 이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얼마큼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공정률 23%입니다. 23%? 예. 그러면 공사 금액은 이미 거의 다 줬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지금 예를 다- 들어서 30억이 이번에 예산이 되면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번에 30억 하고요. 그 확보되면. 다음 36억 하면은 66억 정도니까 지금 현재는 확보돼 있는 게 그 반은 조금 안 되고요. 그 이번에 30억 확보가 되면은 가을까지는 그러니까 30억이 지금 이번에 확보되면 네, 어차피 36억 정도 남잖아요. 예, 예, 앞으로 남는 금액이. 예, 그러면 이제 36억이니까 이제 거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사 비용이 이만큼 벌써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준비될 거고 그러면은 네. 그 이미 이제 이렇게 기성금이 나갈 때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하도급 업체들 이런 문제 꼭 문제 생기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된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하신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보계획팀장입니다. 황재열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하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기정 예산액은 34억 6,132만 원으로 근본 추경에 1억 3,32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35억 9,45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1쪽 누리집 운영입니다. 누리집 품질 향상 및 모니터링단 시범 운영을 위해 25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53쪽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부족 방지 및 서버 안정성 확보를 위해 3,828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5쪽 공간정보 관리입니다. 게시판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대장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57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59쪽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안성 환경교육센터 개소에 따른 행정, 통신망 및 통신 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67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151조 누리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리집 그 모니터링단 이제 그 보면은 활동자들에게 기본 포상하고 우수 활동자 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많은 건 아니고 5만 원씩 4명 주시는 거하고 기본 저기 모니터링당 기본 포상 5천 원씩 10명 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일반 그냥 시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공직에서 계신 분들, 공직자분들도 이게 그 점심 시간이라든지 그 여유 시간에 그 좋은 아이디어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자분들도 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같이 열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시더라도 내년도 계획 때는 공직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같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그 행정정보관리에서요. 온나라 시스템 스토리지 어쨌든 용량 부족으로 새로 디스크 증설해서 서버용 3.84 테라바이트 4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구입하면 얼마나 사용 더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네, 정보운용팀장 황절입니다. 지금 요 3.84 테라바이트 4개 증설하면은 지금 약 한 7개월 정도 잠시만요. 약 7개월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성경률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28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추정치이다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또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또 더 짧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기 보면 온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스크 증설비는 따로 또 줘야 되는 건가요? 네, 디스크 증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서를 생산을 해서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저장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요번에 하면 어쨌든 추정치로 28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는 뭐 의원들은 전혀 접근이 안 되는데요. 세월 행정 시스템하고 온나라 시스템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세월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희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포털 시스템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처음 로그인 자체를 세월 쪽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세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민원 접수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개 또 다른 하나의 단독 시스템이고 여기에는 문서를 생산하고 저장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월이 그러면 그 주된 그 업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중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세월은 세월대로 따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온나라는 온나라대로
따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별개로 여러 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월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게 하면 세월에서만 로그인을 하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른 내부 시스템으로 저기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그 어쨌든 저희들도 뭐 메일함을 비우고 이러는데 문서 온나라는 문서를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나 봐요. 온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서를 생산해 가지고 이것이 보관 주기라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기록관으로 문서를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록관 쪽에서 또다시 그 자료를 폐기되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온나라에서 관리하던 것이 기록관으로 자료가 그대로 또다시 넘어가니까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나라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온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지금 보통은 지금 현재 보관을 하는 게 시스템이 온나라 1.0에서 온나라 2.0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지금 현재 주로 관리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덕훈 직가관리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37억 5,786만 7천 원으로 근본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7,28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63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23년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률 상승에 따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 보상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 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부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은 의원님. 네, 정통은 의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이 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사항은 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지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왔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 부담금을 내는데 이것이 논이나 전답을 매입을 해서 그 전답을 자기네들이 이제 샀죠. 구입을 해서 전답으로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전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적이 전답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게 몇 년 지나면은 이 개발 부담금 안 내도 지금 개발이 되는 겁니까? 그 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어떤 사업 인허가에 의해서 준공이 된 후에만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준공 없이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땅 용도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땅을 그러니까 논에서 아니면 밭이나 전에서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예. 어떤 사업이 돼서 이제 준공이 만들어야지. 됐을 때 그러니까는 왜냐면 논밭이 전답이 이제 대지로 만들려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형질 변경 신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개발이 되고 난 뒤에 뭔가가 져지고 난 다음에 그 준공이 된 이후에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은 전답을 바꿀 때 그것을 이제 논이 밭으로 됐을 때 이렇게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경작은 사실 경작에 신고만 따라서 하면 됩니까? 네. 그거 저기에다가? 전답은 예. 농지로 보기 때문에요. 지목이 바뀌어도 그런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밭으로 사용할 때 장목 뭐 심겠다, 뭐 경영체 등록할 때 그 부분만 신고하면 이제 다른 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조기 환급금 보상금이 15건으로 해서 100만 원씩 됐거든요. 근데 이게 환급 요율이 상승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2%에서 3.41로 2.21% 정도 이제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이 금액이면은 충분합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총 4건 환급해줬는데요. 올해 금년들은 총 28건이 지금 접수돼 있어서 기존 우리가 1,500만 원 가지고 1,470만 원을 봐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6필지도 아직 남아 있어서 또 향후 또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1,500만 계상해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환급 네. 건수가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 안성시가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 될까요? 아마 요율이 많이 올라가서 또 금액이 큰 것들 위주로 많이 환급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환급 요율 때문에 벌어지는 어느 정도는 건수일 그렇게 좀 거다라고 봐야 보나요?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저는 민원 상담 콜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중간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본 예산에 다 담겨 있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어쨌든 개소를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중요 계획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열고 계약 체결하고 리모델링하고 DB 구축하고 상담사 채용하고 업무 교육하고 시범 운영을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땡겨질 수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 채용 및 업무 교육을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이렇게 좀 해서 한두 달 정도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잘렸으면 좋은데요. 아직 이것도 지금 빡빡하게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짜임으로 짜여진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일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네네. 지금 시스템 구축이나 민간 다 이거 발췌하는 것까지 이게 시간이 좀 뭐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날짜를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네. 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네. 상담사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 아까 의원님도 있는 말씀이라 저희가 뭐 그거는 고민해 볼게요. 네네. 뭐 예. 한두 달이라도 더 예. 이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네. 행정 절차 저희 의회랑 하면서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게끔 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